이성은 나의 어떤 모습에 가장 강하게 끌릴까요? 처음부터 눈에 들어오는 매력이 있는 반면 알아갈수록 이상하게 빠져드는 매력도 있죠. 오늘은 이성이 처음 느끼는 나의 매력부터 결정적으로 나에게 빠지는 순간, 그리고 나도 몰랐던 반전 매력까지 알아볼게요. 마음을 편하게 하고 가장 시선이 가는 카드를 선택해주세요. A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성이 여러분을 처음 봤을 때 느끼는 매력에서 월드 카드가 나왔어요. 이건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미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는 사람 같은 인상을 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한테는 뭔가 아쉬운 느낌이 별로 없어요. 나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 누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애써서 다른 사람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거죠. 남들이 봤을 때 여러분은 혼자서도 자기 인생을 꽤 잘 살아갈 것 같고, 자기 취향이나 생활 방식도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어서 연애를 하더라도 내가 부족해서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은 이미 있는데 거기에 좋아하는 사람 한 명이 들어오는 느낌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성 입장에서는 여러분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나 만나지는 않을 것 같고, 사람을 보는 눈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월드카드가 첫 인상에서 나오면 외적인 부분에서도 전체적인 조화가 좋은 사람으로 읽히는 경우가 많아요. 무조건 이목구비가 화려하고 누가 봐도 압도적으로 예쁜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분위기 미인이라고 하잖아요. 옷이나 머리 스타일, 표정, 말투, 행동 같은 걸 전부 합쳤을 때 크게 이질감 있는 부분 없이 전체적으로 다 조화롭게 어울리는 느낌. 그래서 누가 여러분을 보면 저 사람은 진짜 자기한테 어울리는 스타일이 어떤 건지 아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러한 너무 조화롭고 완벽해 보이는 첫인상 때문에 이성들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다가오지는 못할 수도 있어 보여요. 원래 너무 완벽해 보이거나 너무 예쁜 사람을 보면 아예 다가가기도 전에 애인이 있겠지, 아니면 눈이 높겠지, 설령 애인이 없어도 나한테는 관심이 없겠지, 이런 식으로 혼자 결론을 내려버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약간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거나 뭔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적극적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이런 경우가 꽤 있었을 수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내가 그냥 마음에 안 드나 보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경우 첫인상 자체가 워낙 쉽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있어도 초반에는 조금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냥 친근하고 여동생 같고 누구나 편하게 말을 걸 수 있는 이미지보다는 나만의 세계가 확실한 약간 얼음공주 같은 이미지에 조금 더 가까워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어야 그래도 한번 다가가 볼까 하는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첫인상은 이렇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여러분이 실제로 말을 섞어보고 조금씩 가까워지면 이성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봤을 때 페이지 소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은 가까워질수록 생각보다 똑똑하고 센스 있는 모습, 그리고 예상보다 장난스러운 모습이 이성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첫인상만 보면 조금 차분하고 완벽해 보여서 말을 걸면 괜히 긴장될 것 같고 조금 어려운 사람일 것 같았는데 막상 대화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말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냥 상대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받아주고 끝나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를 말했을 때 그걸 자기식으로 받아쳐주기도 하고 상대가 무슨 의도로 말을 했는지 그걸 꽤 빨리 캐치하시는 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 입장에서는 약간의 긴장감도 생기기도 하네요. 나쁜 의미의 긴장감은 아니고 얘랑 이야기하면 재밌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땐 또 뭐라고 받아칠까? 이런 식으로 대화 자체를 집중하고 즐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첫인상에서는 월드카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정돈되어 있고 자기 세계가 확실해서 약간 빈틈이 없어 보이고 남한테 관심도 없어 보였는데 막상 가까워져 보니까 주변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 생각보다 장난기도 있고 말할 때 표정도 다양하고 처음 봤을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생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보는 모습과 실제로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을 때의 모습에서 오는 갭이 꽤 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차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보이는 게 있는데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머릿속에 은근히 잘 정리되는 타입일 수 있어요. 그냥 오늘 무슨 말을 들었다. 오늘 그냥 이런 시간을 보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었고 이걸 좋아한다 했었는데 오늘은 이런 말을 하네. 이런 작은 차이들이나 정보들이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할까요? 우리가 흔히 센스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약간 그쪽이에요. 근데 또 이걸 대놓고 티내진 않아요. 너 지난번에 이렇게 말했잖아. 너 원래 이런 사람이잖아. 하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잘 알아. 이렇게 과시하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순간에 적재적소에 그걸 쓰거든요. 상대가 좋아한다고 했던 거를 기억해뒀다가 자연스럽게 상대가 필요할 때 챙겨준다든지 평소랑 조금 달라 보이면 굳이 캐묻지는 않으면서도 오늘 좀 피곤해 보여 하고 걱정의 한마디를 해준다든지 그래서 상대가 오히려 그럴 때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 이런 느낌으로요. 왜냐하면 처음에 여러분은 남한테 그렇게까지 관심을 쏟을 것 같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봐 주는 것보다 여러분이 나를 알아봐 줬다, 나를 이해해 줬다, 그런 감정을 느꼈을 때 그 가치가 조금 더 크게 와닿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은 첫인상 자체도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진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센스나 관찰력, 대화하는 방식에서 훨씬 더 매력이 살아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아직 그래도 괜찮다. 매력이 있다. 더 알아가고 싶다 정도의 호감을 만들 수 있는 매력 포인트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단순히 여러분에게 호감을 넘어서 진짜 여러분을 떨쳐내기 어려울 정도로 깊게 빠지게 되는 그런 여러분의 매력이나 그런 순간들은 언제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7컵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카드가 앞에 두 카드랑 같이 나오니까 여러분의 매력 포인트가 조금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이성들은 여러분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모습이 나오는 순간에 본격적으로 빠져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월드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완벽하고 조금 어려운 사람인 줄 알았죠? 근데 가까워지니까 페이지 소드 에너지처럼 생각보다 말도 잘 통하고 센스 있고 장난기도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아, 처음엔 좀 어려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말이 통하는 사람이었네 하면서 어느 정도 여러분을 파악했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어느 날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다가 어느 날은 또 갑자기 굉장히 감성적일 수 있고 평소에는 똑 부러지는 사람이 별것도 아닌 부분에서는 은근 허당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아무에게 관심도 없을 것 같이 보였는데 진짜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세심하게 챙겨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뭔가 양파 까듯이 하나씩 하나씩 새로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딱 하나의 캐릭터로 쉽게 정의되지 않는 사람이 가까워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 7컵이 나왔다는 거는 상대가 그런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과 실제로 만나지 않을 때도
혼자서 여러분에 대한 상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랑 진짜 사귀면 나오게 되는 모습은 어떨까? 나를 진짜 좋아하게 되면 어떤 모습일까? 지금은 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건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과 한 대화를 집에 가서 계속 곱씹으면서 혼자 여러분에 대한 이미지를 상상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상대 머릿속에서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 누군가에게 빠지는 과정에서는 이게 굉장히 크잖아요. 같이 있을 때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같이 있지 않을 때도 계속 생각나는 사람. 여러분이 딱 상대에게 그 여백을, 궁금함을 만들어주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해서 초반부터 나라는 사람을 전부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좋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연애를 하는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상대가 궁금해하기도 전에 모든 답을 주면 여러분 특유의 매력이 조금은 약해질 수 있거든요. 이게 물론 일부러 신비로운 척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상대가 여러분을 하나씩 발견할 시간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매력인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분을 알아가다가 정말 여러분에게 마음이 깊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행동을 보일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는 킹컵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마음이 깊어진 사람은 오히려 점점 진지해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연락을 할수록 더 좋아질수록 더 연락을 많이 하거나 막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늘어나거나 감정을 마구 쏟아내는 느낌과는 좀 달라요. 오히려 여러분 앞에서는 여러분을 좋아하게 될수록 내가 괜찮은 남자여야겠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다고 하면은 말로만 막 오두방정을 떨면서 어떻게 괜찮아? 이렇게 걱정을 하고 끝내기보다는 실제로 내가 뭘 도와줄 수 있는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게 있다면 그 행동은 조심하고 약속을 잡더라도 그냥 내가 편한 시간에 그냥 툭 던지면서 만나볼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일정을 미리 생각해서 맞추려고 할 수가 있어요. 말보다는 이 행동의 결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누군가 나를 정말 좋아하는지 볼 때 단순히 연락 횟수나 표현 크기만 보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을 정말 좋아하게 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이나 표현보다 진짜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서 네 옆에 있고 싶어. 이런 느낌으로 그 감정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맨날 보고 싶다고 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무심코 했던 말을 기억하는지, 내 기분이 안 좋은 거, 평소랑 다른 거, 이런 미묘한 부분을 알아채는지,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하지 않고 먼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지, 이런 행동들을 여러분은 봐야 돼요. 특히 앞에서 페이지 소드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자체가 상대를 꽤 세심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빠진 사람도 여러분의 그런 배려나 센스를 받아보면 나도 그렇게 이 사람한테 센스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호감이나 좋아하던 단계에선 안 하던 것들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감정 자체를 살피고 여러분의 기준이나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행동 패턴들을 의식하고 내가 이 사람 옆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인지 계속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진짜로 빠진 사람은 의외로 편안해지고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더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관계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진지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봐도 이미 여러분이란 사람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알 수 있는데 다음 카드를 봤을 때 오히려 여러분의 매력이 또 다른 포인트에서 더 강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치명적인 그런 이성들이 빠지는 반전 매력 포인트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데빌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여러분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뭔가 이성적인 긴장감, 그러니까 사람을 묘하게 설레게 하는 약간
둘이 눈을 마주치고 있을 때 묘한 그런 분위기가 흐르는 그런 무드를 만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약간 여러분은 그냥 섹시하다 이런 느낌으로 끝내긴 조금 아쉬운 게 앞에 나온 카드들과 조합을 해보면 이 이성적 텐션이 왜 나타나는지가 보이거든요. 이성에게 여러분은 처음에는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얘기해 봤을 때는 센스도 있고 대화도 잘 통하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여러분을 볼 때 어느 정도 자기 기준에 대한 통제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자기한테는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뭔가 그냥 무난하게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는 그런 눈빛이 아니라 뭔가 약간 빤히 쳐다보는데 뭔가 좀 생각이 많아지게 하는 눈빛이라든지 평소에는 똑부러지게 말하던 사람인데 뭔가 좀 애교 섞인 말투가 오늘은 보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 입장에선 그냥 지금 기분이 좋아서 지금 같이 있는 게 좋아서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일 수 있는데 상대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크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방금 이거 뭐지? 이런 느낌으로요. 그래서 대놓고 보여주는 섹시함이 아닌데 평소에 그런 느낌이 없던 사람에게서 순간적으로 그런 느낌이 나오니까 그게 훨씬 기억에 남는다고 해요. 그리고 데빌에는 또 갖고 싶다는 욕망도 있거든요. 앞에서 계속 여러분이란 사람은 쉽게 다 파악되지 않는 사람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깊어진 사람 입장에서는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이런 모습을 보이나? 그냥 진짜 지금 기분이 좋아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은근한 질투나 소유욕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특히 7컵의 에너지가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보다 상대 머릿속에서 여러분의 그런 행동이나 매력이 더 커지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즉, 나는 뭘 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혼자 상대가 질투하고 혼자 사랑을 하고 혼자 드라마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치명적인 매력은 대놓고 사람을 유혹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잘 보여주지 않던 사람에게서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한 번씩 드러나는 그런 이성적인 분위기, 이쪽이 훨씬 가까워 보여요. 다만 상대가 강하게 끌린다는 것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다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질투나 소유욕이 지나쳐서 여러분을 통제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나를 너무 좋아해서 그러는구나 하고 받아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의 매력 때문에 누군가가 강하게 끌릴 수는 있지만 그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건 상대의 몫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여러분의 매력을 조금 더 빛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마지막 카드에서 구안즈가 나왔어요. 저는 이 카드를 봤을 때 오히려 여러분에게 매력을 살리기 위해 뭘 더 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네요. 지금 필요한 건 매력을 더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한테 이 매력을 드러내야겠다.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더 중요해 보여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나를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 같거나 나는 원래 이런데 나를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다. 내 마음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나는 이래서 그랬고 사실 내 마음은 그렇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나를 설명하고 싶어질 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이 중요하게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겠죠? 그 사람이 나를 잘못 이해해서 혹시 멀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건 싫으니까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카드들을 봤을 때 여러분의 매력은 상대가 하나씩 발견하는 과정에서 커진다고 했죠. 처음에는 완벽해 보이다가 알고 보니 장난기도 있고 좀 알겠다 싶었는데 또 다른 모습도 보이고 그 과정에서 상대가 혼자 여러분을 상상하면서 여러분에 대한 매력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빈칸을 여러분이 먼저 채워주고 정답을 알려줄 필요는 없어요. 물론 필요한 대화까지 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서운한 게 있다면 이야기해야 하고 좋으면 좋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다만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불안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계속 증명하는 행동은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 왜냐면 구완지 카드에는 약간의 방어적인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상대한테 나를 계속 설명하고 싶어지고 나를 이해하게 만들고 싶다가도 상대가 그걸 받아줄 것 같지 않으면 한 번에 벽을 쳐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원래도 충분히 쉽게 읽혀지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방어 기제로 더 차갑게 굴거나 관심을 없는 척 하거나 상대가 다가오는데도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런 식으로 더 시험하려고 할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면 상대가 궁금해할 여백이 있는 것과 진짜 벽이 있는 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좋아하면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궁금하면 물어보고 마음이 있으면 어느 정도 보여주세요. 대신 상대가 여러분을 알아가는 과정까지 대신 해주지는 말자. 딱 요 정도가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는 거리감이자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나온 카드를 전부 연결해보면 여러분은 한 번에 소비되는 매력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새로운 매력이 추가되는 사람에 가까워 보여요. 처음에는 굉장히 잘 갖춰진 사람처럼 보였죠? 혼자서도 잘 살 것 같고 자기 취향도 있고 아무나 만나지 않을 것 같아서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인상을 비교적 빨리 줍니다. 그런데 동시에 조금은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관심이 생겨도 누군가 바로 다가오기보다는 한동안 지켜볼 수가 있다. 근데 막상 가까워지면 이 첫인상이 한 번에 깨져요. 생각보다 말도 잘 통하고 장난기도 있고 사람을 굉장히 세심하게 보는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외적으로나 분위기적으로 매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같이 있으니까 생각보다 훨씬 재밌고 대화도 잘 통하는데? 하면서 더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진짜 매력은 그러다가도 궁금해서 이제 좀 알았다 싶으면 또 다른 부분이 궁금해지고 알아가도 하나로 정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는 여러분과 같이 있지 않을 때도 계속 여러분을 분석하려 하면서 혼자 여러분을 상상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이제 호감이 더 깊은 감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과 가까워졌을 때 이성들이 마지막으로 발견하게 되는 게 있다면 그렇게 빈틈이 없어 보이던 사람에게 생각보다 굉장히 묘하고 이성적인 텐션도 존재한다는 거. 아마 여러분 본인은 이 부분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상대 입장에서는 오히려 평소 모습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매력을 한마디로 계속해서 다음이 궁금해지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첫눈에 모든 매력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를 알면 다음이 궁금하고 그걸 알면 또 다음이 궁금해지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은 굳이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고 자신에게 무언가를 계속 추가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지금 있는 모습을 누군가 천천히 알아갈 수 있게 두는 것. 그게 여러분과 훨씬 잘 맞습니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연애를 위해 여러분에게 필요한 오늘의 10웨어즈 노트를 작성한다면 이 내용을 적고 싶네요. 모든 사람이 나를 한 번에 알아볼 필요는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왜 나를 좋아해야 하는지 내가 먼저 설명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매력은 내가 보여주려고 애를 쓸 때보다 상대가 스스로 발견했을 때 훨씬 크게 남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나를 전부 꺼내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천천히 알아갈 사람에게는 그 시간 자체가 여러분의 매력이 될 거예요. 오늘은 누군가에게 나를 과하게 설명하고 싶어지는 순간 딱 한 번만 말을 덜 해보세요. 우리는 상대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받는 사람이 되는 연습을 합니다. A님 리딩 마무리하겠습니다. B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성이 여러분을 처음 봤을 때 느끼는 매력에서 은둔자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은 처음부터 아무에게나 쉽게 관심을 줄 것 같지 않은 사람.
약간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낯을 많이 가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꼭 실제로 낯을 가리거나 말수가 적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람들이랑도 충분히 잘 어울리고 처음 보는 사람이랑도 대화를 잘 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여러분한테서는 사람에게 목말라 있는 느낌이 별로 안 나는 거예요. 굳이 여기서 내가 관심을 받아야 할 것 같지도 않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하나 신경 쓸 것 같지도 않고 혼자 있는 시간도 꽤 잘 보낼 것 같은 사람. 그래서 이성 입장에서는 여러분을 처음 봤을 때 이 사람은 사람을 좀 가려서 만날 것 같다. 아무나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은둔자가 첫인상에서 나온다면 말하지 않아도 생각이 많아 보이는 분위기도 있다고 보거든요. 다 같이 시끄럽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도 혼자 가만히 주변을 보고 있다든지 누군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한번 생각을 하고 대답한다든지 그래서 상대가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 머릿속엔 대체 무슨 생각이 들어있을까? 하고 궁금해 할 수가 있어요. 약간 사람을 한 번에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누군가에게 관심을 보였을 때 그 관심의 가치가 굉장히 커져요. 원래 모두에게 친절하고 모두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 오늘 뭐 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그냥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보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처럼 아무에게 관심을 줄 것 같지 않는 사람이 먼저 질문을 해주거나 나한테만 조금 더 말을 걸어주는 것 같으면 어? 나한테 관심이 있나? 하고 괜히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처음부터 화려하게 사람들의 시선을 전부 가져오는 타입이라기보다는 한 번 눈에 들어왔을 때 조금 더 알아보고 신경 쓰이게 만드는 사람에 가까워 보여요. 쉽게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는 좀 조용하고 나만의 세계가 강해 보이는 여러분이 막상 친해져서 그 안을 살펴보게 되면 첫인상하고는 꽤 다른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알아갈수록 더 강하게 느끼는 매력에서 퀸 원즈 카드가 나왔어요. 이건 가까워질수록 상대가 생각했던 사람이랑은 완전 다른데? 싶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둔자 카드가 나와서 조용하고 자기 세계가 있고 조금 어려울 것 같았는데 친해지고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밝은 거예요. 잘 웃기도 하고 좋아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갑자기 말도 많아지고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장난도 치고 오히려 분위기를 이끄는 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낯선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와 편한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의 모습이 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본 사람은 되게 차분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친구들이랑 있는 여러분을 우연히 보면 저렇게 잘 웃는 사람이었어? 하고 놀라는 거죠. 그리고 퀸 원즈는 사람이 생동감 있을 때 매력적인 카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만히 정적인 모습으로 있을 때보다 실제로 말을 하고 웃고 움직이고 좋아하는 것에 반응하고 그런 식으로 뭔가 활동을 할 때 외적인 매력까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여러분을 봤을 때는 그냥 뭐 괜찮다, 괜찮게 생겼다, 예쁘다 이 정도로만 봤는데 몇 번 만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근데 얘 진짜 매력적이다. 얘가 이렇게 예쁘게 생겼나? 하고 새삼스럽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외모가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표정이나 말투, 행동이 같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그런 외모, 외적 매력까지 한 번에 확 살아난다고 해요. 특히 여러분이 뭔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할 때 눈빛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신 있는 일을 할 때도 태도가 굉장히 그렇지 않을 때와 완전 달라진다고 해요. 그리고 내 사람들 사이에서 편하게 웃고 있을 때 그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생동감이 굉장히 큰 매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첫 만남에 모든 승부가 결정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으로 갈수록 점점 예뻐 보이는 타입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게 은둔자 카드랑 같이 나와서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밝고 활발한 사람인 줄 알았다면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할 텐데 처음엔 좀 차분하고 어려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랑 가까워지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게 반전 매력도 되면서 상대 입장에서는 나한테 마음을 좀 열었구나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기에 더 그게 크게 와닿는 거죠. 그렇다면 이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빠지게 되는 순간 그 포인트는 어떨 것인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서 절제 카드가 나왔어요. 이성은 여러분과 몇 번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사람이랑 있을 때 내가 되게 편안하네? 다른 사람들이랑 있을 땐 또 다른 느낌이네? 이거를 깨닫는 순간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걸 깨닫는 순간 본격적으로 마음이 깊어진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편안함이 그냥 이성적 텐션이 없고 그냥 무난하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거든요. 왜냐면 앞에서 퀸 원지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란 사람은 이미 이성들에게 설렘이나 이성적인 매력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설렘을 주는데 편안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약간 상대가 말이 많은 날에는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들어주고 상대가 별로 말을 하고 싶지 않은 날에는 여러분이 오히려 스몰 토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려주고 뭔가 그런 식으로 사람을 되게 편안하게 해준다. 또 상대가 고민을 얘기했을 때 무조건 내 방식대로 해결해 주려고 하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서 먼저 공감해주고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주는 식으로 여러분은 사람마다 그 다른 온도를 적정하게 맞춰주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는 같이 신나게 놀 수 있는 사람인데 또 누군가한테는 진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또 누구한테는 아무 말 없이 같이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온도를 맞춰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엔 잘 몰라도 막상 느껴지면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거죠. 연애 초반에는 예쁘고 재밌고 설레는 게 중요하지만 마음이 정말 깊어질 때는 이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굳이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이해받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상대에게 그 감정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특히 처음에는 은둔자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 보였잖아요. 근데 막상 가까워져 보니까 밝고 매력적인데 거기다 사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이해심까지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느꼈던 호감도 여러분을 점점 알아갈수록 이 사람이 내 일상에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깊은 감정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덕 포인트, 사람들이 진짜 여러분에게 반하게 되는 순간은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그냥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문득 이제 이 사람이랑 정말 편하고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에 더 가까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자기의 모습까지 좋아하게 되면 그 관계는 진짜 쉽게 빠져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상대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있는 자기 자신까지 좋아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이걸 한번 겪으면 그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한 번 이제 이성이랑 그런 접점이 생기면 그 사람들은 진짜 여러분에게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에게 깊게 빠진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행동을 보일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나에게 깊게 빠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행동을 봤을 때 킹컵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마음이 깊어진 사람은 여러분에게 정말 잘해주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단순히 잘 보여야겠다의 느낌과는 좀 다르거든요.
이 사람한테 내가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다고 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걱정해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신경이 쓰이고 여러분이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내가 뭘 잘못했나? 우리 관계에 문제가 있나? 이런 걱정보다는 어떻게 해야 여러분의 기분이 더 좋아질까? 그러니까 나보다 너, 여러분의 상태를 더 먼저 보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전에 싫다고 했던 행동들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하고 문제가 생겨도 감정적으로 막 내 감정을 토해내기보다는 여러분을 먼저 생각하고 여러분과의 관계를 안정시키려고 해요. 왜냐면 여러분은 그렇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상대한테 그렇게 해주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본인에게 그런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약간 아이들이 좋은 걸 받으면 남한테도 좋은 거라 생각하고 그냥 주잖아요. 똑같은 거를. 그런 느낌으로 이분도 여러분에게 그런 편안함이나 배려받는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도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애를 쓰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여러분은 상대한테 뭔가를 해주면 상대가 그거를 깨닫고 이게 좋은 거구나 하고 그걸 다시 돌려주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 옆에서 편했으니까 이 사람도 내 옆에서 편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빠진 사람을 알아볼 때는 단순히 표현의 크기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매일 보고 싶다 하는지, 연락이 언제 몇 분 만에 오는지, SNS에 나를 티내는지, 이런 것도 물론 하나의 표현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여러분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여러분의 감정을 정말 조심스럽게 다루게 되거든요. 그 부분이 더 중요한 신호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좋아하는지 궁금할 때는 진짜 그런 연락이 몇 분 안에 오고 SNS 티를 내고 이런 거를 보는 것보다는 내가 싫다고 한 걸 기억하는지 그리고 내가 힘들 때 자기 이야기보다 내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킹컵 카드는 굉장히 감정이 깊은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표현이 엄청 화려하진 않을 수 있는데 오히려 속으로 더 여러분을 많이 좋아하고 있을 수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은 상대의 말을 보기보다는 나를 대하는 태도가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 단순히 좋아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여러분을 점점 더 조심스럽고 소중하게 다루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정말 깊게 빠져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상대가 이렇게까지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까지의 매력과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는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정말 가까워지고 나서야 발견하게 되는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 있어 보여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은 몰라도 이성에겐 치명적인 여러분의 반전 매력으로 에이스컵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의 반전 매력은 생각보다 사랑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이건 여러분 입장에서는 별로 특별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게 당연하지. 내 사람 챙기는 게 뭐가 특별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상대가 여러분을 처음 봤을 때의 모습은 은둔자 카드가 나왔잖아요. 혼자서도 잘 지내고 아무한테나 관심을 줄 것 같지 않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란 사람의 마음을 얻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이란 사람을 알게 되니까 좋아하는 사람한테 좋아한다고 표현도 해주고 내가 잘 되면 진심으로 좋아해주고 별거 아닌 거 사소한 부분까지 챙겨주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분의 행동이 더 특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모두한테 똑같이 주는 친절을 받은 게 아니라 나한테만 주는 거구나. 이 사람이 나를 자기 손 안쪽으로 들여보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나한테 해주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진짜 여러분의 굉장히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누군가 없어도 너무 잘 살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막상 사랑을 시작한 모습을 보면 생각보다 마음이 말랑말랑하고 따뜻한 거예요. 특히 상대가 힘든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은 막 그걸 부담스러워 하기보다는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주고 뭔가 나는 네 편이야. 이런 느낌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간이 생길 때 오히려 상대는 여러분에게 더 깊게 빠질 수 있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의 치명적인 매력은 누군가를 막 자극하고 유혹해서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쪽이라기보다는 한번 받아보면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랑을 주는 사람이라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여러분 자체가 궁금해서 다가갔는데 나중에는 여러분이 주는 따뜻함까지 좋아져서 더 깊게 빠지고 이제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여러분의 매력을 더 빛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지 그 부분을 살펴봤을 때 태양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오히려 여러분은 조금 덜 숨을 필요가 있다 라는 이야기로 보여지거든요. 처음에 은둔자 카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혼자 있는 것도 잘하고 아무한테나 나를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낯선 사람들 사이에선 조금 차분해지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너무 들뜨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먼저 좋아하는 티를 내면 괜히 내가 더 아쉬운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감정을 한번 누를 수도 있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사람이에요. 충분히 신중한 사람이라 더 신비로운 사람이 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의 매력이 가장 크게 살아나는 건 편해졌을 때거든요. 그 편함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그런 자연스러운 따뜻함에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그 자체로 신나하고 맛있는 걸 먹으면 맛있다 하면서 같이 행복해하고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면 반가운 티도 내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특히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괜히 너무 좋아하는 티 내지 말아야지 하고 표정을 관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오히려 좋아하는 걸 좋아할 때 더 따뜻하고 예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만히 있을 때보다 생기가 돌 때 매력이 커진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누군가를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모습 자체가 상대한테는 굉장히 사랑스럽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필요한 건 여러분에게 어떤 매력이 더 필요한지 추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행복해하고 좋은 감정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그 감정을 순간순간 검열하고 억누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 말을 해도 되나? 나 지금 너무 들떴나? 이렇게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지 마세요. 좋으면 좋다고 느끼고 행복하면 행복한 티를 내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앞에서까지 굳이 무심한 사람이 되지 않는 거. 그게 지금 여러분의 매력을 가장 크게 살리는 방법이에요. 지금까지 나온 카드를 하나로 연결해보면 여러분은 처음과 가까워진 뒤의 모습이 꽤 다른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조금 조용하고 자기 세계가 있어 보여요. 누군가에게 관심 받으려고 애쓰는 느낌도 없고 혼자서도 너무 잘 지낼 것 같아서 저 사람은 아무나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쉽게 다가오는 사람보다는 한동안 여러분을 지켜보다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가까워지면 이런 첫인상이 깨집니다. 생각보다 밝고 잘 웃고 장난기도 있고 좋아하는 거 앞에서 눈빛도 되게 확 돌변하고 빛나고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궁금했던 사람이었는데 보면 볼수록 여러분은 더 매력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준다.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상대방들을 맞춰주는 그런 배려심, 그런 센스를 타고났기 때문에 진짜 그냥 같이 있다 보면,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이 사람 앞에서는 나여도 되겠다. 이런 느낌을 느끼게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성들은 여러분이 단순한 설레는 사람을 넘어
내 일상에 있었으면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깊어질수록 상대도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고 자기가 받았던 편안함을 돌려주고 싶고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고 싶지 않고 이 관계를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은 정말 나뿐만 아니라 상대까지도 성숙한 사랑이 뭔지를 사랑을 하면서 알려줄 수 있는 사람. 처음에는 혼자서도 잘 살 것 같아 보였는데 알고 보면 정말 마음을 크게 주고 누구보다 사랑에 진심인 사람인 것. 이게 정말 여러분 매력의 핵심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처음부터 모두에게 따뜻한 사람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서 더 내 사람들에겐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처음보다 두 번째가 더 좋고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더 좋고 알아갈수록 결국 이 사람은 무조건 내 옆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만드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더 어려운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이렇게 다 보여주면 나를 만만하게 보려나? 당연하게 여기려나? 이런 두려움은 조금 내려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미 기본 베이스가 충분히 깊이가 있고 쉽게 읽히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이제는 오히려 좋은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의 밝음이나 따뜻함을 조금 더 편하게 보여줘도 괜찮아요. 그게 여러분의 매력을 깎는 게 아니라 상대가 여러분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정착하고 싶어지는 마지막 끝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연애를 위해 여러분에게 필요한 오늘의 12여자 노트를 작성한다면 이 내용을 적고 싶네요. 매력이 항상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데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나와 함께 있을 때 굳이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 그리고 그런 나까지 따뜻하게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가장 강한 설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받기 위해 어려운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의 따뜻함을 보여주는 것은 나의 가치를 낮추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를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좋아해 보세요. 우리는 상대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받는 사람이 되는 연습을 합니다. 빈님 리딩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성이 여러분을 처음 봤을 때 느끼는 매력에서는 태양 카드가 나왔어요. 이건 꽤 직관적인데 여러분은 첫인상에서부터 사람 눈에 잘 들어오는 타입인 것 같아요. 꼭 엄청 화려하게 꾸미거나 어디서든 제일 시끄럽고 활발해서 눈에 띈다는 의미보다는 똑같이 여러 사람이 있어도 이상하게 한 번 더 눈이 가는 사람 있잖아요. 표정이 밝다거나 웃는 모습이 예쁘다거나 말할 때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에너지가 있다거나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람 자체에서 느껴지는 생기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성이 처음 여러분을 봤을 때는 약간 저 사람은 자기 인생을 꽤 재미있게 살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뭔가 매일 우울하고 힘들고 세상에 불만이 가득한 사람처럼 보이기보다는 힘든 일이 있어도 또 내일이 태양이 뜰 거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 내가 좋아하는 것도 확실히 있고 자기 인생을 나름대로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 옆에 있으면 나까지 기분이 조금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태양은 외적인 매력으로 봤을 때도 꾸며낸 모습보다 자연스러운 모습에서 매력이 잘 드러나는 카드거든요. 완벽하게 메이크업하고 각 잡아서 사진을 찍었을 때보다 친구들이랑 웃고 있을 때, 뭔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표정이 확 밝아질 때, 그런 식으로 편안하게 있다가 활짝 웃는 순간, 이런 데서 오히려 사람들은 되게 예쁘다. 이런 감상을 여러분에게 느낄 수 있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은 본인이 거울을 보면서 생각하는 매력과 실제 다른 사람이 보는 매력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입장에선 오늘 화장이 잘 됐나? 오늘 얼굴이 좀 부었나? 옷은 잘 어울리나? 이런 부분을 신경 쓰는데 정작 이성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랑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웃고 있는 모습, 그런 포인트들에 반하거나 마음에 들어 하거든요.
그리고 태양은 조금 솔직한 느낌도 있어서 여러분은 처음 봤을 때 막 속을 모르겠고 계산적인 사람처럼 느껴지기보다는 좋은 건 좋고 싫은 건 싫고 감정이 비교적 건강하고 뚜렷하게 느껴지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성 입장에서는 여러분에게 궁금증이 생기고 이 사람이랑 가까워지면 재밌겠는데? 라는 기대를 하기가 쉬워 보여요. 다만 이런 밝은 이미지 때문에 처음에는 여러분을 생각보다 단순하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밝고 잘 웃으니까 고민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사람들과 잘 지내니까 인간관계에서도 크게 상처받지 않을 것 같고 그냥 언제나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진행할 리딩이 중요한데 상대가 여러분을 조금 더 알아가기 시작하면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 사람 훨씬 깊은 사람이다 생각하는 순간이 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어지는 리딩에서 이성들이 여러분을 알아갈수록 어떤 부분에서 더 강한 끌림을 느끼게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이성들이 알아갈수록 여러분에게 더 강하게 느끼는 매력에서 심판 카드가 나왔어요. 이렇다는 것은 여러분은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사람을 보는 그런 시선에 깊이가 있다. 생각이 꽤 깊은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햇살처럼 밝고 편하게 느껴지는 이미지였는데 이야기하다 보면 생각보다 자기 기준이나 생각이 확실한데 그게 또 마냥 고집이 아니라 자기의 그런 깊은 통찰을 통해 나온 깨달음이자 기준인 거예요. 그냥 주변에서 다들 좋다고 하면 좋다고 하고 싫다고 하면 같이 싫다고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름대로 사람을 겪어보고 생각해본 다음에 자기만의 결론을 내리는 사람에 가까워 보이거든요. 특히 여러분은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할 때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나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로 그냥 걔가 잘못했네 이렇게 하고 끝내기보다는 왜 이런 일이 생겼을지, 상대는 어떤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했을지, 친구는 그럼 어떤 마음인지 조금 더 그 안에 결과보다는 그 안에 일어난 내면의 과정을 살펴보는 그런 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보이니까 무심코 한 말이 상대에게는 오히려 오래 남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냥 대화하다가 근데 그거는 그냥 너가 그랬던 게 아니라 이랬던 거 아니야? 이렇게 툭 말을 한 건데 상대 입장에선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런 거 같은데? 하면서 여러분이 했던 말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단순히 재미있고 밝은 걸 넘어서 내가 나를 조금 더 알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느낌을 사람들한테 준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나온 이 심판 카드에는 사람들의 과거를 단순히 흠으로,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 면도 있거든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예전에는 미숙했을 수 있고, 한 번 잘못했다 해서 그 사람이 평생 그런 사람인 건 아니다. 여러분은 그런 거를 비교적 잘 구분하고 기준을 잘 지켜서 사람들한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자기의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나 과거의 실수 같은 걸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은 쉽게 그 사람을 판단 내리고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었네 이렇게 하거나 비웃거나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또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받아주는 것도 아닌데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그 사람 전체를 그 잘못 하나로 판단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이 그래서 지금 달라졌는지 다른 면모를 보이는지 그 너머까지 보는 것. 이게 여러분의 진짜 큰 성숙함이자 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밝고 예쁜 사람 정도로 관심이 갔다면 가까워질수록 이 사람은 정말 깊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랑 있으면 깊은 이야기도 하고 나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된다. 이런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단순히 밝은 사람은 많거든요. 근데 밝으면서 깊은 사람은 생각보다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단순히 호감 가는 사람 이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어지는 카드를 보면 정말 마음이 깊어지고 빠져나오기 어려워지는 순간은
또 조금 의외의 포인트가 보이네요. 여러분은 확실히 첫인상처럼 마냥 밝고 해맑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정말 좋은 의미로요. 이성이 여러분에게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순간에서 은둔자 카드가 나왔다는 건 이성이 여러분에게 정말 본격적으로 빠져드는 순간은 항상 밝아 보이던 여러분에게 사실 굉장히 조용하고 깊은 내면이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라고 해요. 이게 앞에 태양의 에너지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훨씬 강하게 작용하는 매력이거든요. 처음에는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잘 웃고 어딜 가도 자연스럽게 섞이고 별 고민이 없이 밝게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어느 정도 가까워지고 깊어지니까 혼자 있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보다 생각이 굉장히 많고 혼자 고민하는 게 많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내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지금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도 생각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정말 많은 생각을 안에서 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성들이랑 조금 깊어지거나 진지한 이야기를 하다가 평소에는 잘 하지 않던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내가 예전에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깨닫고 이렇게 하게 됐다. 사실 나는 이런 부분에 자신이 없는데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이성들이 정말 여러분한테 강하게 빠져들 수가 있다. 이게 단순히 어두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과 고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국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게 정말 매력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가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나는 어떻게 보면 되게 밝은데 어떻게 보면 되게 부정적이고 나라는 사람은 대체 뭘까? 둘 다 내가 아닌 걸까? 어떤 부분 나한테 내가 가식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걸까? 이런 식으로 스스로 정체성의 혼돈이 올 수도 있는데 이런 태양의 에너지도 은둔의 에너지도 어느 쪽도 가짜가 아니고 둘 다 여러분이에요.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깊게 나의 어두운 부분까지 들여다볼 수 있고 그 시간을 통해 진짜 나의 마음을 파악하고 나를 위한 에너지를 얻어서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너무 무겁지 않게 긍정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해주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은. 그래서 상대 입장에서는 알아갈수록 그런 여러분의 밝음이 처음과는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냥 원래 성격이 밝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밝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그냥 무작정 낙관적인 게 아니라 세상의 어두운 면을 볼 줄 알면서도 자기의 어두운 면이 있음을 알고 그럼에도 밝은 면을 놓지 않는 거. 이게 진짜 어려운 건데 여러분은 그걸 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더 특별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런 내면을 아무한테나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상대는 여러분이 이런 면모를 조금씩 드러낼수록 아, 이거는 나만 아는 이 사람의 모습이다 하면서 약간 특별함과 남들은 몰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까지 같이 느끼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정말 큰 입덕 포인트다. 만약 깊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밝고 잘 웃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누구보다 깊게 생각하고 그 안에서 이제 밝게 살아갈 힘을 찾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정말 여러분에게 빠진 사람은 어떤 공통 행동을 보이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4펜타클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여러분의 이런 면모를 본 사람들은 여러분을 정말 놓치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행동이 조심스러워질 수도 있어 보여요. 처음에 그냥 호감일 때는 편하게 연락할 수 있잖아요. 답장이 늦어도 크게 신경 안 쓰이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랑 놀러 갔다 해도 별 생각이 없는데 마음이 커지고 여러분이란 사람이 생각보다 깊은 사람이란 걸 알게 되면 갑자기 그런 게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누구랑 만났을까?
혹시 다른 사람이랑 만나서 대화해서 그 사람도 이 사람의 이런 면모를 봤으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연애는 초반보다 오히려 후반부가 됐을 때 표현이 조금 굳어지거나 집착이 심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보여요. 괜히 연락 하나 보내면서도 생각하고 여러분이 한 말 하나를 가지고도 이게 무슨 의미지? 하고 혼자 고민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보이네요. 특히 앞에서 은둔자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상대는 이미 여러분에게 본인이 아직 모르는 여러분만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궁금한 동시에 불안한 거죠.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또 다른 부분들도 있을 텐데 나는 이 사람한테 어느 정도로 들어가 있는 사람인 걸까? 이게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는 잘못 흘러가면 집착이나 통제로도 갈 수 있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질투하고 집착을 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깊은 사랑의 증거는 아니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제한하려고 하거나 연락을 강요하거나 자기 불안을 여러분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과는 또 별개의 문제니까 항상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상대가 마음이 커지고 여러분의 진면목에 대해 알아갈수록 여러분이란 사람을 잃기 싫고 여러분이 생각보다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인 걸 아니까 그 전보다 더 신중히 말을 뱉고 신중히 행동을 하며 조심스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모르지만 이성이 여러분에게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여러분만의 반전 매력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킹 펜타클이 나왔다는 것은 앞에 여러분의 이미지와 이어지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반전 매력은 생각보다 굉장히 든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마냥 밝고 잘 웃고 같이 놀면 재미있을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 굉장히 깊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여러분을 보니까 완전히 다른 면이 보이는 거예요. 생각보다 자기 할 일을 꽤 잘 챙기고 중요한 순간에는 감정보다 현실을 볼 줄 알고 문제가 생겼을 때 호들갑만 떨기보다는 그래서 지금 뭘 하면 되는지 그렇게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은 누군가를 진짜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책임감도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냥 기분 좋을 때만 잘해주고 기분 나쁘면 사라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 번 내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나처럼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생각보다 되게 믿을만하고 되게 듬직하고 뭔가 지킴받는 기분이다 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이게 정말 큰 반전이자 매력 포인트인 게 설레는 사람 좋죠. 재밌는 사람도 좋고. 근데 내가 힘들 때도 옆에 있을 것 같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주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시간이 갈수록 상대에게 좋아한다를 넘어서 이 사람이 내 사람이라 정말 든든하다. 이 사람이 없는 그런 삶은 상상이 가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만들 수 있는 사람 같아요. 이러한 여러분의 매력을 더 빛나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봤을 때 에이스 컵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카드를 봤을 때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은 좋아하는 마음을 너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사람을 깊게 보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마음에 들어와도 바로 감정을 따라가기보다는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인가? 나랑 잘 맞을 수 있을까? 내가 먼저 표현했다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이런 가능성들을 한번 생각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에이스 컵 카드가 나왔다는 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감정까지 미리 결론을 내린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조금 더 웃어줘도 되고 만나서 좋았으면 오늘 재밌었다라고 말을 해도 되고
상대가 잘해줬다면 그거에 대해 기쁜 티를 내도 돼요. 이게 절대 여러분의 가치를 낮추는 행동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은 첫인상부터 태양 카드가 나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가 감정이 살아있을 때 그게 얼굴과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상처받기 싫어서 그걸 전부 눌러버리면 오히려 여러분의 좋은 부분까지 같이 가려질 수 있어요. 물론 아무한테나 마음을 퍼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사람을 깊게 볼 줄 아는 분들이니까요. 내가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고 그 사람도 나에게 성의를 보여주고 있다면 그때는 여러분도 마음을 조금 열어보세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순간에 내가 더 좋아하면 지는 건데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좋아하는 관계가 시작될 가능성까지 내가 먼저 닫아버리지 않는 것. 그게 지금 여러분의 매력을 가장 자연스럽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지금까지 나온 카드들을 전부 연결해보면 여러분은 처음 봤을 때와 깊게 알았을 때의 매력이 계속 달라지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태양처럼 한눈에 잘 들어와요. 잘 웃고 생기가 있고 같이 있으면 재미있을 것 같고 괜히 한 번 더 보고 싶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관심이 생기는 출발점 자체는 비교적 밝고 가벼울 수 있어요. 저 사람 괜찮다. 한번 친해져 보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요. 그런데 가까워지면 상대는 처음에는 예상하지 못한 면모를 발견해요. 생각보다 사람을 깊게 보고 자기 생각도 있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더 가까워지면 그 안에 혼자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는 여러분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상대가 여러분을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여러분의 밝음이 좋아서 다가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사람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하면서 여러분이라는 사람 자체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이 깊어집니다. 마음이 깊어질수록 상대는 여러분을 놓치고 싶지 않아 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궁금해지고 관계를 조금 더 자기 곁에 붙잡아 두고 싶어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밝고 재미있는 사람이었던 여러분이 사실은 굉장히 믿을만하고 든든한 사람이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매력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결로 유지되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가볍게 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알고 싶어지고 더 가까워지면 놓치기 싫어지고 결국에는 내 옆에 오래 있었으면 하는 사람이 되는 것. 저는 이게 여러분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알아갈수록 점점 더 깊어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여러분의 밝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가끔은 진지해도 되고 고민이 있다는 걸 보여줘도 되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도 조금은 티가 나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한 가지 모습 때문에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모습을 알아갈수록 더 좋아지는 사람이니까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연애를 위해 여러분에게 필요한 오늘의 10의 여자 노트를 작성한다면 이 내용을 적고 싶네요. 항상 밝고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사랑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모습도, 생각이 많은 모습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마음도 전부 나라는 사람의 일부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 가장 예쁜 모습만 골라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제대로 좋아하는 사람은 한 가지 모습이 아니라 여러 모습의 나를 알아가며 더 좋아하게 됩니다. 오늘은 좋아하는 사람이나 소중한 사람에게 평소보다 마음을 한 번 더 솔직하게 표현해 보세요. 우리는 상대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받는 사람이 되는 연습을 합니다. C님 리딩 마무리하겠습니다. D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성이 여러분을 처음 봤을 때 느끼는 매력에서 월드 카드가 나왔어요. 이건 여러분이 첫인상에서부터 전체적인 완성도가 높은 사람으로 보인다는 뜻이 커요. 여러분은 처음 봤을 때 뭔가 자기한테 어울리는 게 뭔지 잘 아는 사람처럼 보여요. 옷을 입는 것도 그렇고 머리나 메이크업도 그렇고
말투나 행동에서도 굳이 다른 사람을 따라하려고 하는 느낌보다는 이미 자기 스타일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사람. 그래서 꼭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저 사람 분위기 괜찮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한테는 약간 여유가 있어 보여요. 처음 보는 이성 앞에서 잘 보이려고 너무 애쓰지도 않고, 괜히 대화를 끌고 가려고 하지도 않고, 상대 반응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나를 맞추는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굳이 누군가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태도가 여러분을 조금 더 가치 있어 보이게 만들기도 해요. 예를 들어 소개팅 같은 자리를 생각해보면 상대가 나를 마음에 들어 하는지 계속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은 그냥 나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지 뭐 이런 느낌에 조금 더 가까워 보이는 거예요. 나도 물론 선택받아야 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나 역시 상대를 보고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성 입장에서는 여러분한테 괜히 더 잘 보여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할까? 주변에 괜찮은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고요. 그리고 월드라는 카드 자체가 사람의 시야를 넓게 보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처음부터 연애 하나에 모든 관심이 몰려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보다는 내 일도 있고, 친구도 있고, 취미도 있고, 내가 만들어 가고 싶은 인생도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을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이 사람 인생에 내가 들어가려면 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다만 이런 첫인상 때문에 여러분은 실제보다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냥 평범하게 있었는데 눈이 높을 것 같다. 다가가면 거절당할 것 같다. 연애 경험도 많을 것 같다. 이런 이미지를 상대가 혼자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첫눈에 친근해서 누구나 쉽게 다가오는 매력보다는 한번 눈에 들어오면 괜히 의식하게 되는 매력에 조금 더 가까워 보여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이미 자기 스타일이 완성되어 있고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더 알아가기 시작하면 상대는 여러분한테서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알아갈수록 더 강하게 느끼는 매력에서 투 원즈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은 알아갈수록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궁금해지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자기 스타일이 있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화를 해보면 여러분한테는 생각보다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가보고 싶은 곳이 있을 수도 있고 해보고 싶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싶은 부분도 있고요. 꼭 엄청난 꿈이나 성공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냥 언젠가는 여기서 살아보고 싶어. 나중에는 이런 일도 해보고 싶어. 나는 이런 삶이 좋더라. 이런 식으로 자기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야기하면 상대는 대화가 현재에만 머물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오늘 뭘 먹었고, 누가 어떻고,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일상 이야기도 물론 하겠지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너는 나중에 뭐 하고 싶어? 어디서 살고 싶어? 결혼하면 어떤 삶이 좋아? 이런 미래의 이야기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게 이성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되게 매력적이에요. 왜냐하면 상대가 여러분을 보면서 현재 모습뿐만 아니라 미래 모습까지 상상하게 되거든요. 이 사람은 몇 년 뒤에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 사람이 하고 싶다는 걸 진짜 하게 되면 어떤 모습일까?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그리고 호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때 내가 옆에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까지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이 부분이 첫 번째로 나온 월드카드랑도 잘 연결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미 자기 세계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알아가 보니까 그 세계가 그냥 완성되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넓어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군가와 연애한다고 해서 그 사람 삶에 들어가서 맞춰 살 것 같은 느낌보다는 나는 나만의 삶이 있고
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방향이 맞으면 같이 가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느낌이 상대에게 은근한 긴장감을 줘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계속 나랑 같은 자리에 있어줄 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을 살며 계속 나아가는 사람이니까 나도 이 사람 옆에 있으려면 더 노력하고 발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성이 여러분에게 정말 본격적으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서 은둔자 카드가 나왔다는 건 앞선 여러분의 이미지와도 굉장히 잘 이어지는 느낌이네요. 여러분에게 이성이 본격적으로 빠지는 순간은 여러분이 혼자서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란 걸 그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순간인 것 같아요. 처음에도 물론 여러분의 이미지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월드카드와 투원즈의 에너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기 세계가 있는 사람 같고 앞으로 하고 싶은 것도 확실해 보이죠. 그런데 가까워지다 보면 상대가 어느 순간 문득 체감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이 사람의 그냥 컨셉이나 추구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구나. 이 사람은 진짜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여러분은 실제로 혼자 보내는 시간도 필요하고 누군가가 연락을 안 한다고 해서 하루 전체를 그 사람만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연애를 한다고 내 일이나 친구나 취미를 전부 뒤로 미루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좋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본인이 그러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스스로 중심을 잡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내 인생의 중심 자체가 애초에 그 사람으로 옮겨가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가 그걸 직접 느끼는 순간순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연락이 없었는데 여러분은 그냥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잘 지냈다든지 막 너 왜 연락이 안 돼?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걱정돼?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상대가 답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는 거죠. 그럼 상대 입장에서는 어, 너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니까 더 눈치 보이고 더 신경 쓰이고 그러다가 아, 이 사람은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진짜 그냥 나라는 사람을 자기 인생에서 배제해버릴 수도 있겠다. 이런 두려움을 느껴서 더 잘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는 이런 순간순간들을 겪을 때 여러분을 진짜 좀 다르게 보게 돼요. 아, 이 사람은 내가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이구나. 근데 이게 묘하게 사람 마음을 건드리는 게 내가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나는 이 사람한테 필요 없는 사람이 돼도 되겠네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인생에서 선택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일부러 연락을 안 하고 밀당을 해서 만드는 감정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왜냐면 여러분이 일부러 그렇게 상대를 불안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상대가 여러분한테 덜 노력하는 순간이 왔을 때 이 사람한테 집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여러분은 내 삶이 있고 혼자서도 나를 채울 수 있고 그 상태에서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사랑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나 없으면 안 돼서 나를 만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수많은 선택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를 좋아하니까 날 선택해 준 거구나. 이 차이가 진짜 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에겐 또 하나의 모습이 보이는데 여러분은 정말 가까워져야만 보여주는 생각이나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차피 흘러갈 인연에는 깊게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본 누군가한테 난 이런 사람이야 이걸 억지로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오는데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은 그게 어느 정도 단단히 자리 잡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굳이 꺼내지 않았던 고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예전에 겪었던 일,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런 이야기를 상대에게 조금씩 하기 시작하면 상대는 이 사람이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이구나. 이건 나만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특별함을 받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여러분에게 빠지는 순간은 막 화려하게 꾸며서 너무 예쁠 때 이런 외적인 부분보다는 둘이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상대가 여러분이란 사람의 내면을 알게 됐을 때에 더 가까워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더 깊어지고 나의 가치를 알게 되면 보통은 더 다가오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조금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정말 깊게 빠진 사람들이 하는 행동 패턴에서 8컵이 나왔거든요. 이건 조금 솔직하게 읽어드려야 하는 게 여러분에게 마음이 깊어진 사람 중에는 오히려 한 발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좋아하면 다가와야 하는데 왜 멀어지지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앞의 흐름을 보면 어느 정도 이유가 보이는 게 상대 눈에 여러분은 처음부터 꽤 괜찮은 사람이었고 자기 미래도 있고 실제로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마음이 커질수록 갑자기 자기 자신이 신경 쓰이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 사람한테 어울리는 사람인가? 얘는 나 없어도 잘 살 것 같은데 나는 안 그러면 어떡하지? 괜히 좋아했다가 나만 상처받고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러분을 좋아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잠깐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 시기가 생길 수 있어 보여요. 연락이 줄어들거나 처음에는 표현을 잘하던 사람이 미묘하게 좀 달라진 것 같다든지 뭔가 분명 호감이 있었는데 애매하게 뒤로 빠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행동을 보여놓고 막상 여러분을 놓지는 못해요. 그래서 잠깐 연락이 끊겼다가 다시 연락할 이유를 만들어 연락하거나 시간이 조금 지난 뒤 다시 관계를 이어가 보려고 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하는 건 하나예요. 상대가 그렇게 물러날 수 있는 시기는 있는데 물러났다고 해서 여러분이 매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대가 어떤 이유로 물러났든 여러분이 쫓아갈 필요는 없다는 것. 왜냐면 여러분의 가치를 보고 물러난 사람은 결국 여러분의 가치를 보고 다시 다가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의 매력은 애초에 누군가를 붙잡아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상대가 여러분과 정말 가까운 상대가 되면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이런 거리감과는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본 사람들이 이제 진짜 여러분을 놓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잘 못 느끼지만 이성들에게 정말 치명적인 여러분의 반전 매력으로 퀸 펜타클이 나왔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리딩과 상반되게 여러분의 반전 매력은 생각보다 정말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이미 완성되어 있고 자기만의 미래를 꿈꾸고 혼자서 그냥 그 길을 잘 나아갈 것 같은 사람. 그래서 상대 입장에선 내가 없어도 될 것 같은 조금은 개인주의적 사람으로 비춰지기에 이성들이 초반엔 겁을 먹을 수가 있어요. 내 일이 더 중요하고 내 시간이 더 중요하고 연애를 해도 같이 있을 땐 좋지만 각자 있을 땐 각자 알아서 잘하자. 이렇게 행동할 것 같은 사람. 근데 여러분이 정말 가까워지고 정말 마음을 열게 되면 그런 부분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 사람이라고 인식이 되는 순간 되게 현실적으로 잘 챙겨주는 사람이거든요. 밥을 안 먹었다고 하면 밥 잘 챙겨 먹어 이렇게 말 한마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도 먹을 수 있는 상황인지 계속 또 신경을 써준다든지 아니면 여유가 되는 상황이면 진짜 음식을 시켜서 보내준다든지 상대가 중요한 일정이 있다고 하면 그 날짜를 기억했다가 오늘 그거 하는 날 아니야? 하고 한 번 더 물어봐 준다든지 굉장히 사소하지만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크게 다가와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런 행동을 하면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있어 라고 생색을 내는 타입도 아니거든요. 그냥 내 사람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처음엔 여러분에게 벽을 느끼다가도 어느 순간 이런 부분을 뒤늦게 알아차릴 수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얘가 나 되게 많이 챙겨줬구나 하고요. 그리고 퀸 펜타클은 외적인 분위기로도 포근하고 현실적인 그런 여성성이 느껴지는 카드이기 때문에 처음엔 조금 세련되고 거리감이 있어 보였던 여러분이 편한 옷을 입고 집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머리를 대충 묶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일상적인 모습에서 오히려 상대에게 굉장히 예뻐 보일 수 있어요.
이게 약간 화장하고 제대로 꾸민 모습도 물론 예쁘고 좋지만 같이 살면서 보여질 그런 쌩얼이나 안 꾸민 일상의 모습들이 오히려 더 예쁘게 느껴지고 더 좋을 것 같은 사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큰 반전이 되는 거죠. 혼자서도 너무 잘 살 것 같았던 사람이 그 자기라는 기준 안에 나를 넣어줘서 나를 너무 잘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는 여러분에게 단순한 설렘뿐만 아니라 안정감까지 느끼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매력은 이런 독립적인 부분과 누군가를 챙겨주는 따뜻한 부분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도 잘 살아가는데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나 안에 넣어서 잘 챙겨주는 사람. 이게 여러분의 정말 큰 반전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연애에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혼자서 잘 버티고 혼자서 나아가는 게 익숙한 사람은 이렇게 사람을 받아들이면 그냥 그 사람의 몫까지 내가 다 혼자 해내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상대를 챙기는데 상대가 나를 챙기는 것은 어색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여러분은 상대가 나한테 뭔가를 해주는 것을 어색해하지 않고 의식적으로라도 상대가 나를 챙겨주는 한 부분은 확실히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데이트할 때 밥은 무조건 상대가 산다. 이런 느낌으로 상대가 나한테 뭔가를 해준다는 느낌을 상대가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굉장히 사소한 것에서 시작해도 좋은 게 첫 입은 항상 먼저 서로 먹여주기. 이런 식으로 상대가 나에게 뭔가를 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나뿐만 아니라 상대도 가질 수 있게 무조건 해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이런 전반적인 매력들을 더 빛나게 만들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여러분의 매력을 더 빛나게 만드는 방법에서 구완즈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건 경계를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네요. 이게 절대 이성을 바라보는 기준을 낮추라는 뜻은 아니고요. 여러분은 애초에 사람을 쉽게 믿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괜찮아 보여도 좀 한동안 지켜보려고 하고 말보다 행동을 보고 뭔가 이상한 게 느껴지면 조금 더 봐야겠다 하고 한 발 물러설 수도 있어요. 이런 기준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고 실제로 여러분한테는 이런 기준이 필요해요. 근데 구완즈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가끔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과거의 사람과 똑같이 투영해서 보는 것도 보여주거든요. 예전에 이런 비슷한 사람이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줬으니까 이번 사람도 나한테 이렇게 할 거야. 한번 내가 마음을 줬다가 후회한 적이 있으니까 이번엔 절대 먼저 좋아하는 티를 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나를 지키기 위해 과거를 통해 만들었던 기준이 어느 순간 아무도 못 들어오는 벽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뭔가 거창한 거를 할 필요가 전혀 없고 그냥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한 번만 더 객관적으로 과거를 보지 않고 그냥 현재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전 사람이 이랬으니까 이 사람도 이럴 거야가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로 나한테 어떻게 하고 있지? 이 행동이 나한테 더 행복을 주는가? 더 상처를 주는가? 지금만 보고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은 사람이고 지금 나한테 실보다는 득이 큰 것 같다. 그러면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금씩은 마음을 열어줘도 돼요. 내가 한번 연락 먼저 했다고 관계의 주도권이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보고 싶다고 말했다고 내가 더 아쉬운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힘들 때 기대었다고 여러분의 독립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하는 능력도 내 힘이라는 걸 알아도 될 것 같아요. 벽을 완전히 없애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문은 그대로 두되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괜찮은 사람인지 확인하고 괜찮은 사람이라면 한 번은 열어줘 보는 것. 그게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카드를 전부 연결해보면 여러분은 멀리서 볼 때와
정말 가까이 들어왔을 때 온도가 굉장히 다른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이미 자기 삶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자기한테는 뭐가 잘 어울릴지 알고, 그리고 누군가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지도 않고, 연애가 없어도 자기 삶을 충분히 살아갈 것 같은 사람.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은 쉽게 대하기보다는 저 사람한테는 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어야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여러분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먼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가고 싶은 방향도 있고 연애한다고 자기 인생 전체를 내려올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상대는 오히려 겁을 먹기도 해요. 내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 그런데도 지금은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여러분에게 선택받는 것 자체가 꽤 특별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매력을 편안하게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이러한 독립성을 보면서 자극을 받고 같이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돼서 여러분 옆에 머물려고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일까? 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뒤로 물러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일부러 그 사람한테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맞는 사람은 여러분이 자기 삶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불안해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삶 옆에 자기 자리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정말 그 안까지 들어온 사람은 여러분의 진짜 진면목을 발견해요. 혼자서도 너무 잘 살 것 같았던 사람이 사실은 내 사람이 되면 굉장히 따뜻하고 사소한 걸 기억해주고 내 일상을 챙겨주는 사람이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매력을 필요해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꼭 이성의 사랑이 없어도 충분한 상태에서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다만 혼자서도 너무 잘 살아온 만큼 사람을 들이는 일이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준은 그대로 가지고 가세요. 대신 좋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난 누구도 필요 없어? 하면서 밀어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누군가의 자리를 만들어준다고 해서 여러분의 세계가 작아지는 건 아니니까요. 여전히 여러분의 세계의 주인공은 여러분이고 연애는 그 세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에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연애를 위해 여러분에게 필요한 오늘의 12호자 노트를 작성한다면 이 내용을 적고 싶네요.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과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고 싶은 것은 서로 반대되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기대는 순간이 있다고 해서 내가 약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준다고 해서 내 삶의 중심을 잃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단단함은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일지도 몰라요. 오늘부터 누군가의 호의를 하나만 거절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우리는 상대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받는 사람이 되는 연습을 합니다. 딘님 리딩 마무리하겠습니다.